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작년에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유럽 시장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 체계가 나토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가 만들어 폴란드에 납품한 FA50GF가 지난 16에서 17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즈 2023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의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산 항공기가 나토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와 작년 9월 FA50 수출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지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나토데이즈 2023에서는 체코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나토 회원국 16개국과 브라질,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운용 중인 각종 군용기의 전시비행 군사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폴란드가 나토데이즈 2023 특별 파트너 국가로 참가했고 폴란드 공군에 납품 중인 FA50GF가 전시돼 나토 회원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2호기는 지난달 있었던 폴란드 국군의 행사 때 유럽 하늘에 첫 비행을 선보인 후 폴란드 주력 전투기인 미그-29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아 더욱더 기대를 모았습니다. 현재 카이는 폴란드의 FA50 48대 대규모 수출을 체결한 후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FA50GF 12대를 우선 납품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을 2025년 하반기부터 납품할 예정입니다. FA50PL은 기존 폴란드군의 주력 기종이었던 미그-29보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이 뛰어나며 A사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과 공중급유 기능 등 높은 작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다른 나토 회원 국가들이 운용 중인 F-16, F-35 전투기와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데다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으로 최근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이런 강점을 내세워 폴란드를 유럽 시장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유럽 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FA50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산화율 65%이던 FA50이 이제 거의 100%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유럽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무기 수출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은 올해도 한바구음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산 무기 수출은 바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 FA50을 수출한 사례로 올해도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한국 방산의 저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서 카이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국제해양 항공전시회 리마 2023에서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의 수출 최종 계약식을 진행하며 또 한 번의 성과를 냈습니다. 계약액은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강구영 카이 사장과 다토시리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사무차관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 자리에 우리 국방부와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카이와 체결된 FA50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사업 중 최대 규모라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앞서 2월 카이와 FA50 18대 도입 본계약을 맺은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이것 말고도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어 카이의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실적이라는 매력에 완전히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역시 현재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잠재적 적국인 말레이시아의 선택을 보고 엄청난 전략적 부담을 느끼는 등 자신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언론이 필리핀의 FA50을 적극 추천하며 이것 말고 더 나은 최선의 선택지가 없다고 극찬했다고 해 앞으로 있을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입해 전력을 한층 더 높였다면서 이에 따라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남쪽 국경을 지키기 위해 공군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이런 분석은 필리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증강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군 전문가들은 FA-50의 경우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할 수 있어 항공기 핵심 성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다며 FA-50은 공중급여 능력, 중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뛰어나 필리핀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성능을 압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총 36대의 FA-50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필리핀도 FA-50 동급의 신형 전투기를 최소 30대는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상황을 보면 신형 전투기 도입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데 현재 필리핀군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신형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와 스웨덴 사브의 자스 39 그리펜을 도입하는 걸 두고 저울질하는 분위기였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자스 39 그리펜 중고를 도입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 소식을 듣고는 FA-50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등 필리핀 군 내부에서 FA-50에 대한 호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 전문 매체 캐벅에 따르면 호너 안소니 켄네스 필리핀 공군 중장은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다목적 전투훈련기라며 고성능 전투기에 대한 컨트롤과 조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항공기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필리핀으로선 그리펜 중고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장비 성능에서 FA-50을 따라올 수 없는 등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앞서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면서 필리핀도 같은 기종을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엔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요한 APU 장치 국산화에 나선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의 심장인 엔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과 생산을 맡았는데 지휘와 기술 제휴를 통해 통합 엔진 개발을 함께했고 현재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엔진에 대한 생산 기술과 부품 확보에 대한 상당한 국산화를 이뤄냈으며 엔진 시동을 위한 공합을 생성하는 보조 동력 장치인 APU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KF-21에 GE의 F414 엔진 2기가 탑재됐지만 앞으로 하나는 항공기용 APU 보조 장치에 사용되는 커버 샤프트 방식의 고출력 장수명 엔진의 자체 개발을 통해 KF-21 엔진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려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전투기 엔진 부품을 개발하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ADD가 개발 중인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와 베인을 제작해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산에 따르면 블레이드는 가스터빈 중심축에 연결돼 같이 회전하는 날개로 블레이드 사이에 고정된 날개를 베인이라고 하는데 베인은 블레이드 통과 후 흩어진 기류를 다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 원리와 구조가 유사한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발전용 가스터빈은 항공용 엔진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국산 엔진 개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방산기술력이 전진할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T-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압급 및 코팅 기술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29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과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R&D 기관과 연구개발에 나서는데 섭씨 1500도까지 상승하는 항공엔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압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추후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뿐 아니라 유인 전투기의 첨단 엔진을 비롯해 민수용 항공엔진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A-50 국산 엔진 성공에 이어 KF-21 전투기까지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번에 하나에거는 기대가 큰데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 40년간 9,800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1000마력급 무인기 엔진 핵심 부품을 10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엔진 소재, 7월부터는 전량 수입해온 전투기 엔진용 인코넬 718 소재 개발에 나서는 등 항공엔진 기술 국산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항공기 엔진을 국산화해 자주국방은 물론
우리 방산이 글로벌 시장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그날을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마지막 목적지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A50이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보잉이 T7A의 결함을 다 해결했다고 밝히며 과거의 악몽이 다시금 떠오른 건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T7A 소식에 FA50의 미국 진출에 빨간불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T7A에게 대반전 상황이 펼쳐지며 오히려 더욱더 FA50이 유력해졌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50으로 전투기 시장을 석권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이 2-3년 내에 노후화된 전술훈련기, 고등훈련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이가 미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FA50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경쟁 상대인 보잉이 치명적인 결함들을 드러내면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는데 이제 비로소 5년 전 겪었던 좌절을 딛고 미국 수출 재도전의 성공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 감사원이 공개한 전술훈련기 ATT 도입 사업에 요구되는 스펙을 보면 누가 봐도 한국의 FA50을 대놓고 요구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회계감사원인 GAO까지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잉의 T7A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문서로 못 박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완료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T7A는 군용기로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GAO가 지적한 T7A의 치명적인 문제는 두 가지인데 모형기체와 실물기체를 이용해 실시했어야 할 공기역학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발생한 윙낙결함과 사출좌석결함입니다. 보잉은 이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GAO는 보잉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개발 완료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거라고 내다보면서 보잉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훈련기 시장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었는데요. T7A는 지난 2018년 미공군 고등훈련기 APT 사업에서 유례없는 덤핑으로 입찰해 선정되는 등 우리 T50A와 경쟁에 승리한 기종이어서 서력을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잉이 T7A의 결함을 다 해결했다며 초도 비행을 마치고 미군의 1호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악재가 생긴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반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엄청나게 많았던 T7A는 원래 작년에 개발을 완료해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으로 이마저도 미공군의 훈련 공백이 생길 정도로 지지부진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보잉은 이런 일정도 계속 지연시키며 미군 내에서 불만이 제기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7A는 개발 단계에서 윙낙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으로 초대형 악재에 부딪히며 조종사 안전까지 위협하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보잉은 올해 T7A 양산 1호기를 미공군에 인도했는데 이에 앞서 7월 보잉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보잉은 T7A의 결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밝힌 상황인데 사출좌석 결함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윙낙은 전혀 다릅니다. 윙낙은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기동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기에서 윙낙 현상이 발견됐다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이는 항공기 자체의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윙낙 문제를 잡으려면 형상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특히나 T7A는 윙낙 현상이 발생하는 형상 그대로를 설계해 실물까지 완성됐기에 보잉이 단기간에 전면 재설계를 하지 않고 윙낙 현상을 해결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보잉은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윙낙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잉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런 보잉의 주장이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T7A는 이륙 착륙 공중에서 반전 기동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급상승 기동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바로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한 보잉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찰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보잉이 결함을 해결했다고 주장한 소프트웨어 수정이 바로 윙낙이 발생한 조건으로의 기동을 아예 막는 거라는 겁니다.
당초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T-7A의 윙락 문제가 예상된 조건은 받음각 25도였는데 다시 말해 날개가 25도 각도로 바람을 맞으면 윙락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조종 소프트웨어 센서 모듈에 제한을 둬 기동 시 기술을 25도 이상 올릴 수 없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지어 보잉은 직접적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계 액추에이터에도 받음각 25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억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서 T-7A는 안정적인 기동만 했고 이륙할 때도 25도 미만의 완만한 각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T-7A의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예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로 보잉이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T-7A는 기동성은 물론 더 열악한 항공기가 되면서 FA-50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ATT 도입 사업에서 FA-50과 보잉 사브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T-7A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로선 경쟁자를 손쉽게 제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T-7A로 인해 보잉의 오랜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내심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바로 이때라고 판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대 600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 방산업계가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7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를 열고 FA-50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카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방위산업의 협력 강화는 물론 FA-50 미국 사업 본격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국내 방산업체는 물론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등 FA-50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사까지 힘을 보태 FA-50 수출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사실상 FA-50 미국 수출 원팀 출범식 성격으로 세미나가 개최됐던 겁니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T-50 계열 항공기의 미국 진출은 한미동맹 70주년 상징 사업이자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의 핵심이라며 미국 수출 성공을 위해 범부처 TF를 신설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FA-50 미국 진출 지원 사격을 위해 내년에 미 본토에서 열리는 미 해군 행사에 블랙이글스 팀을 참가시켜 T-50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을 이미 짜놓은 상태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 각종 무장을 장착해 경공격기로 개량한 것으로 T-50 계열은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돼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항공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FA-50 미국 수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공군의 APT, 해군의 TSA, UJTS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40년 이상 기간 한국 방산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FA-50 수출의 산업 파급 효과가 약 100조 원으로 여기에 추가 시장을 합쳐 1300대까지 확대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7월에 열렸던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 회의 내용이 공개돼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FA-50이 미국 시장을 진출해 T-7A에게 결정타를 날려버리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미 공군 훈련기 및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FA-50이 어떻게 하면 완벽히 승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오고 갔으며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어떤 전략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의지 또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배포된 세미나 자료에서는 보잉 사브의 T-7A와 로키드 마틴 카이의 FA-50의 비교 우위에 대한 분석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해당 자료는 T-7A가 윙락 현상 등 결함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로키드 마틴 카이의 FA-50이 추가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통상 무기체계를 결정할 때 미 공군은 가격을 중점적으로, 미 해군은 성능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8년 미 공군 APT 사업에서도 보잉은 유례없는 가격 덤핑으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만큼 이번 ATT 수주전에서도 T-7A의 가격 경쟁력이 우리에게 또다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FA50의 가격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에 비공개 세미나에서 강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T7A가 신형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이런 강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ATT 수주전에서 최후에 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훈련기 UJTS 사업이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결함 문제가 남아있는 T7A가 나서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FA50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FA50의 가격 경쟁력과 신형 항전 장비 확보를 위해 국내에 배치된 T50 계열의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는데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방산 수출의 마지막 큰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